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혁이가 당직을 또 서게 돼가지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혼자서 찍어볼 거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여기 행복주택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됐기도 하고 행복주택 관련된 이런저런 궁금증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살아본 후기 겸 정보를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행복주택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지은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제도인데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주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고령자처럼 주거 해결을 시급한 계층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신청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제 LH 청약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임대 공고문이 올라오는 메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쉬워요. 이게 신청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 같은 거는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신청을 하고 뭐 결과가 발표되고 입주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경우에는 어땠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3월 30일에 마감이었던 공고에 3월달에 신청을 넣었고요.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5월쯤에 미리 연락이 한 번 왔어요. 문자로. 사전 발표처럼 5월쯤에 예비순위 10번이라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를 다 검증한 다음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당첨이 확정이 되는 거였고, 7월달에 최종 발표가 났을 때 예비순위 3순위를 받았어요. 정확히 7월 15일에 예비 3순위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9월 1일에 예비 1번으로 땡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 좀 안 돼서 제 차례가 온 거죠. 그러고 나서 9월 7, 8, 9 동안에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집을 한번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 이 집을 보러 왔었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해서 9월 16일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때 소정의 계약금을 같이 입금을 했고요. 이제 이 날짜로부터 60일 안에만 자유롭게 잔금을 치르면 되거든요. 잔금을 다 치러야 관리사무소에 와서 키를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이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 집 비워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서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게 된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3월달에 처음 신청을 했고 7월달에 예비 3번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9월 16일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텀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일정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보증금이랑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행복주택이 지역별로 또 단지별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또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여도 각자 원하는 만큼 보증금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옆집이랑 또 내는 돈이 다를 수 있고 그 옆집이랑 또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단지의 공고문을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일단은 예시로 그냥 저희 단지 말고 인천의 다른 단지 공고 뜬 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6경 신혼부부 전용인데 기본 보증금이 3,4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4만 6천 원 정도고요. 여기에서 또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계속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로 보증금을 늘렸을 때는 5,100만 원 정도고 임대료가 6만 1,000원 정도로 떨어져요. 이렇게 각자 사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증금이랑 월세에 관련돼가지고 뭐 대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은 월세가 월등히 싸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출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하고서라도 보증금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 이게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도 LH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세 대출이 어렵지 않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좀 긴장을 했는데 심사할 때도 뭐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없고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실행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한 3주 전쯤에는 심사가 들어가야 안전하게 대출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여기 행복주택 저희가 3개월 정도 살아본 결과 살아보니 어떤지 이런저런 후기들 간단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인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취생들이 자취생활을 동네 빌라나 최대 뭐 오피스텔 정도에서 자취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시설도 그렇고 관리나 보안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혁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장점인데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빌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차 공간이 넓지는 않아서 많이 골치였는데 여기 아파트 오고 나서는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아예 없고 행복주택 특성상 고령자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계층 할당 세대가 꽤 많아가지고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차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차장이 널널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단열이 정말 좋아요. 이게 세대 구성이 좀 이렇게 빽빽하게 막 붙어 있으니까 열이 오르면은 잘 빠져나가지가 않고 여기 오고 나서 보일러를 막 튼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실내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같은 거는 조건만 맞으면은 쫓겨날 걱정이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는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서 이런 이사 다녀야 되는 걱정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니까 많은 걸 바라기는 힘든 게 현실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제 36형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많이 좁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조건이 되신다면은 무조건 44형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층에 지금 12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T자형으로 6집, 6집씩 12집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상한 이웃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방이 있어서 조금 사생활 문제나 치안 문제 같은 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복도 쪽 창문은 그냥 블라인드만 달아놨는데 다른 집들 보면은 방범창 해놓으신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단점, 진짜 단연코 1순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인데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많이 찾아봐서 심하다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진짜 정말 심해요. 비단 저희 단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 경험상 이 방 자체가 방음이 엄청 막 구린 건 아닌데 모여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사방팔방 막 상하 좌우로 소음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양 옆집이나 윗집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윗집의 집 소리도 다 들리고 윗 옆집의 소리까지도 다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느껴져도 어느 집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실제로 저는 2번 정도 윗집에 연락을 취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이 소리가 그러면 윗집이 아니면 어디서 오는 소리지? 소음이 나는 것 자체도 단점이지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특히 신혼부부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 많아서 이 밤중에 막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뛰는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강아지 짖는 소리도 꽤 많이 들리는 편이고 그래서 좀 층간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처럼 집에 하루 종일 있거나 생활 패턴이 좀 남다르신 분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살아본 결과를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점이 많지는 않은데 단점 하나가 너무 큰 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관리비 관련해서는 장점에 넣기도 애매하고 단점에 넣기도 애매해서 그냥 따로 뺐거든요. 행복주택 관리비가 비싸다는 악명이 너무 높아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치, 12월치 2달 정도를 받아봤는데 걱정했던 수준만큼 높지는 않더라고요. 월세를 공개할 순 없지만 관리비는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내역을 가져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뭐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어쩌고 해서 공동 관리비가 총 65,000원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전에 살던 빌라 관리비도 5만 원이었거든요. 요즘 오피스텔 관리비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고하실 거는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로 나름 대단지거든요. 행복주택 중에는. 그래서 관리비가 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 세대당 관리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들어가시는 단지 크기를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가 쓴 관리비를 보면은 전기료가 32,000원. 이게 보니까 전달에 비해서 2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이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층간소음 계속 시달리니까 점점 귀가 트여서 백색 소음을 안 내면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혁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TV를 무조건 그 24시간 내내 틀어놓거든요. 게다가 저희 투컴이어가지고 모니터가 2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기세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요거 그래프를 보니까 다른 집 대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세가 11,000원. 난방료랑 급탕료 해가지고 2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아파트는 지역 난방 방식을 쓰거든요. 건물 밖에 따로 뭐 그런 게 있대요. 막 난방 장치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뜨거운 물을 끌어와가지고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스비, 보일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수거료 500원. 그래서 개별 사용료가 도합 72,000원 정도 나왔고 일단은 이번 달 거는 13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빌라 살 때 냈던 월세, 관리비 5만원, 공과금 비용 다 합친 거랑 여기 행복주택 들어오고 나서 월세, 관리비, 거기다가 전세대출 이자까지 합쳐도 5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장단점도 있고 고려할 점도 있지만 뭐 막연히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좀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입주 조건만 맞으면은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단지마다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좀 결정에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 가능한 선에서는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행복주택 후기였습니다. 안녕.